안녕하세요. 미르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잠재적 위험 체크를 진행해 드리고요. 위험 체크는 이제 그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 사항을 다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우발적으로라도 좀 더 확대가 되면은 시장의 급락이 잠시 나왔다가 복구하는 그런 차원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바닥 다지기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고, 이 바닥 다지기가 성공하면 지금부터 이제 상승이 나오고 아마 다음에 이제 폭탄 돌리기의 상황으로 넘어갈 거고요. 근데 만약에 바닥 다지기에 실패하면 이제 지금 오늘 자료를 정리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7월 FOMC가 26, 27인데 28일 날 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3조 정도가 지금 가격 유지하면요. 이제 보유해서 물량이 풀립니다. 그러면은 그때 시점에 급락이 나오기가 딱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혹은 이제 전후에 가능합니다. 공매도는 보유해서 물량 풀리기 3일 전부터 매도가 가능하거든요.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때까지는 시장을 진짜 살얼음판 걷듯이 그렇게 대응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달 남았네요. 잠재적 위험 체크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됩니다. 6월에 이제 양적 긴축의 시작으로서 시장의 화폐가 줄어들었을 때, 시장의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었을 때 이제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발작을 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화폐 가치가 예를 들어서 그 중앙은행이 10조를 풀면은 이게 회전을 하는 게 한 2, 30조 된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면 이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회전하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 곳간에다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버블이 아닌 자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가상화폐가 빠지는 이유는 이런 양적 긴축이 시작되면은 타가 가상화폐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미 선반영돼서 좀 많이 빠진 것 같고요. 그래서 양적 긴축이 시작해더라도 6월에는 조용히 넘어가고 오히려 7월부터가 이제 좀 더 양이 증대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입니다, 진짜 FOMC가 자기들의 플랜이 그 금리 인상을 뭐 매월 하겠다라고 했지만 경제적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조금 0.25 정도로 하거나 혹은 0.25 정도로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시장은 극각으로 나갈까요? 이게 만약에 그 0.25에서 급등이 나오면 급락으로 해서 완전 깨고 내려갈 거고요. 반대로 급락이 나오면 급등이 나올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0.25로 한다는 거는 시장이 부진이 되고 경기 불황이 올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감지를 한 겁니다. 그럴 경우는 없지만, 근데 만약에 이게 일어나서 그럴 경우가 일어난다면 시장은 한호에서 올랐다가 떨어지는 최근에 있었던 FOMC의 결과물이랑 똑같을 거고요. 아닌 경우에는 만약에 먼저 이제 0.25니까 경기 부진 아니야 하면 하겠는데 경기 부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저는 후자가 발생하기를, 이전에도 그랬어요. 이렇게 급등 나올 때 불안했었고요. 반대로 떨어졌다 올라가는 게 긍정적이고, 이 모습이 7월 28일까지 이제 우리가 계속 신경 쓰시면서 가야 되고, 지금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는 시점에 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7만 원 얼마를 넘어가 버리면 6만 원대 사신 분들은 현금 보유를 조금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흥국 신흥위험은 인플레이션과 양적 금리 인상 리스크, 이거 두 가지가 연결되면서 디폴트가 발생을 할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선진국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 노선이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유, 천연가스, 금수 조치가 이어질 것 같고요. 이 원유의 금수 조치가 이어지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고, 간세로 하겠다는 정책이 나오면 그나마 원유 가격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전협정이 동일하게 긍정적이지만 이거는 이제 무기한 연기된 것처럼 보이고요. 일단은 전쟁 국면이 2, 3개월 더 거치고 난 다음에 희생을 그 양국 지도자가 이해를 했을 때, 그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걸 느낄 때 그때 줄어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코로나 정책 위험은 셧다운 정책이지만 이게 완화되고 있고요. 부양책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플러스 지금 시진핑 연임이 약간 실패할 조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위험은 원유, 천연가스는 저는 이제 인버스를 조금씩 매집 천천히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것처럼 뭐 3등분 매수가 아니고요. 10등분 매수해서 천천히 들어가는 겁니다. 10등분에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밀든 안 할 거예요. 밀은 나중에 한참 뒤에 대응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 도발과 하해인데요. 지금 도발 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CDS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부정적인 거고요. 우리나라가 중립국 비슷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편을 아예 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CDS가 높아지는 원동력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국경을 북한으로 맞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약간 리스크가 좀 더 세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이거 지금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상태인데 이거는 두려움과 공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양적 긴축 시작되는 6월 초에 상황을 보고 이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아마 가상화폐가 지금 상황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양적 긴축 나왔는데도 별거 없네. 그러면 그때부터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십니다. 근데 그래도 7월 28일까지 이것도 동일하게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AMD, 엔비디아, 인텔인데 이거는 새로운 GPU, 새로운 그래픽 카드의 효용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게임도 나올 거예요. 그래픽 카드에 맞는 그러면 주가는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지수와 NFT와 P2E 지금 NFT, P2E 중에서 위믹스 빼고는 다 힘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위믹스가 올라왔다는 것은 다른 종목들로 동일하게 올라갈 여력은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있고 시장에서 가치가 있는 화폐라는 걸 증빙이 되는 순간 NFT, P2E도 옥석을 가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QT인데요. QT는 요 정도 금액 6월부터 시작해서 1경 5천억 진짜 시장이 큰 거죠. 이거의 두세 배가 시장에서 같이 딸려 나간다라고 보면 되니까 자본이 많이 줄겠죠. 그러면 그게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시장이 힘들어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건이 인플레이션을 벗어 와 있어요. 10년 전에 뭐 2008년도로 가격으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2008년도의 그 컴퓨터 가격이랑 지금의 컴퓨터 가격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에 그 휴대폰 가격이랑 지금의 휴대폰 가격, 그다음 패드의 가격, 그다음 자동차의 가격도 다 틀리고요. 집의 가격도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경제권은 이 양적 완화가 했던 규모만큼 성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텀블, 그러니까 힘든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옥석 가리고 올라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니르 연구소 시나리오는 올해는 5에서 6회인데 이걸 했을 때 0.5를 포함하더라도 2%가 맥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0.5를 했고요. 0.75를 했거든요. 0.75를 했기 때문에 이제 1.25%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기준으로 보면은 2.25 정도 혹은 2.5 여기가 맥스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거고 만약에 이걸 진짜 달성을 한다면 시장은 강건하고 엄청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우려하는 위기는 이 기한이 더 늘어나는 거죠.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확실히 충분히 많고 있고 그거를 잘 개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24년, 2026년에 침체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때가 투자 적기. 지금은 침체로서 적기 투자가 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전쟁과 중국의 봉쇄와 맞죠? 이걸로 발생하거든요. 경제적 위험으로 나온 게 아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 신용 위험인데요. 여기 이제 여기 스리랑카가 부도났고요. 파키스탄도 지금 부도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인들이 지금 다 뭐야?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스리랑카, 파키스탄 나왔고 터키도 지금 동일하게 금리가 높아지면서 흔들흔들 들고 있죠. 그래도 결국에는 그 물가 상률 70%인데 이제 환율도 고환율이 돼버리면서 이게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문제고요. 이 신흥국 신흥 위험이 오히려 더 크고 이걸 통해서 수요가 줄어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나라는 중국, 유럽, 일본, 그다음에 미국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4개의 경제권들이 튼튼하면 경제 성장은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시는 거고요. 우리나라 CDS는 46입니다. 지난주보다 소폭 떨어진 거고요. 그래도 여기 지금 5월 초보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북핵 위험이 다시 부각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5월 19일 기준으로입니다. 5월 26일 이렇게 봤을 때 CDS가 전반적으로 조금 내려왔어요. 아마 금요일날 상승이 나와서 그리고 다음 주초는 휴일도 있는 산재돼 있기 때문에 급등락이 많이 일어나진 않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 6월 두 번째 주부터 흔들어 제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전반적 CDS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것도 뭐 큰 차이는 안 나잖아요. 터키는 729 거의 유지가 되고 있고 700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한 10% 15% 수익 났을 때 이제 청산을 다 하고 나온 거고요. 지금 이게 조금은 더 안정됐을 때 대응을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 시험을 CDS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CDS가 이게 높아질수록 우리 46이니까 어디쯤 됩니까? 여기 중간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해진 겁니다. 이전에는 보시면 20 얼마였어요. 20 얼마였고 한때는 일본보다 낮았습니다.
그게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CDS로 평가하는 거예요. 국가의 그 신용도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근데 그게 무너지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본토 정밀 타격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돈바스 전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 이거를 마치 그 6.25 전쟁처럼 휴전선 놔두고 전쟁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럼 희생이 많이 늘어야 얘네도 휴전하겠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양쪽 진영 다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특히 땅으로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람의 가치를 잘 정치가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러시아 원유의 금수 조치 우려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금수 조치하면은 조금 더 오를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도 매도를 칠 수 있게끔 10등분해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수에서 건물 붕괴수만 늘어났고 크게 차이는 없고요. 정전협정 무기한 연기 이게 문제고요. 정전 지속 6개월은 더 할 것 같고 최후 끝나고 난 더라도 후속 조치 3개월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급등이 나오지만 내려왔다 또 올라갈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올라갈 때 한번 먹고 내려오면 다시 또 바닥에서 중간쯤에 잡아서 이제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유의 변동성은 금수 조치 때문에 확대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 타격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얘는 조금 소소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원달러 환율은 50원대 밑으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적정 구간으로 왔습니다. 적정 구간이고 적정 구간 상단으로 보이는 구간이고요. 이게 이제 30원과 50원의 밴드로 들어올 것 같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코로나 정책 위험인데요. 코로나 풀리자마자 이거에 대해서 시급한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외 탈출이 이제 시도되고 있고요. 51일 만에 운행이 시작됐다는 게 긍정적이고 GDP 성장률은 0.32. 이게 때문에 우리나라도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 개발도 그렇게 빨리 했는데 백신 보급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일어난 거죠. 이거는 인구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아직 빈부격차가 심한 중국의 현황을 말해주는 결과물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코로나 봉쇄 해외 반영으로 동남아로 가니까 중제조 이것까지 해서 그러니까 진짜 겨울이 오는 거죠. 겨울이 오면 얼마나 견딜지는 이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러니까 시진핑 카드 구호가 등장을 했어요. 이제 뉴스에도 나왔고 러시아도 동일합니다. 푸틴 탄원하는 거, 푸틴을 탄핵이라보다는 푸틴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나오는 뉴스 기사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의 돌파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도 결국에는 감염자 수 줄기 때문에 일부 안정세. 근데 우리는 이러다가 급등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 코로나는 이게 전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봉쇄로만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위드 코로나냐 일본은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여행도 재개하니까 결국엔 중국이 해결돼야만 위드 코로나가 끝나는 거고 그러면 그때부터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분기 흑자가 전환되면서 위드 코로나 종목들을 탈출을 할지 여부를 정할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위험입니다. 원자재 가격 위험 같은 경우에 원유는 금수 조치 때문에 올랐고요. 이거 전에까지 동일합니다. 근데 소맥도 좀 떨어졌어요. 소맥은 좀 떨어지는 방향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밀가루를 하는 거는 미국도 잘 많이 대량 생산할 수 있거든요. 세계화되면서 미국의 농부들이 손해를 봤던 건데 거기는 기계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충분히 대량 생산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는 여기가 고점일 거라고 했는데 이제 진짜 고점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확실한 고점 징후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치셔도 될 것 같고 뭐 짧게는 여기까지 길게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튀면 20원까지 갈 수 있어요. 20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20원에 오면은 매도치 분량을 남겨놓고 지금도 매도 치시면 되고 떨어지는 가격은 100불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10불 10%죠. 10% 확실하게 넘죠. 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아마 지금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90원대 언저리 100불 초반대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도발과 하해인데요. 하해는 좀 물 건너갔고요. 왜냐면 코로나 백신 공급하는 거 안 맞고 핵실험 해버렸잖아요. 핵실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그 핵실험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주가가 또 한번 요동칠 겁니다. 이번에는 첫날은 요동치고 하락해서 하락을 찍어버릴 거고 둘째 날이나 셋째 날부터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당일날 떨어졌다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 봅니다. 이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핵실험은 무조건 급락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급락이 아니고 급락 후 반등. 왜냐하면 첫날 하고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패턴들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핵실험이 끝나고 나면
이게 결국에는 전쟁이냐 아니면은 서로 이제 하해 모드로 가느냐 그런 걸로 갈리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면 결국에 끝은 하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전쟁입니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전쟁은. 자,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는 요거 가격이 반땅, 이건 반땅 거의 반땅이고요. 요거는 반땅 아니고 비트코인이 제일 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더리움, 리플. 그러니까 실제로 리플과 비슷한 화폐들이 많다 보니까 리플이 조금 밀리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화폐 건전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상화폐, 가상화폐 하지만 결국엔 비트코인 이야기, 이더리움 얘기를 더 많이 하니까 얘네들 조금 강한 거고요. 이거보다 NFT는 더 많이 빠졌죠. 거의 30% 정도대가 되니까 60% 정도 이상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MD는 엔비디아도 이렇게 됐지만 점점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인텔도 오히려 올랐죠. 지난주 대비. 그래서 결국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랐고 전체 지수가 오르는.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떨어졌는데 얘네들은 오르는. 그러니까 이제 디커플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채권의 그 양적 긴축이 일어나면은 가상화폐가 먼저 수망치 안에 바깥에서 먼저 공략당하고 반도체 지수도 공략당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박스권을 만들어 주는 거고 얘를 깨러 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점을 지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요 두 구간에서 박스권을 조금은 끌었다가 결국에는 이 고점을 돌파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돈이 아직도 많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테더에 관한 뉴스를 정리해 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할 필요 없고 일부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깨지는 순간부터 따로 이제 전체적인 뉴스거리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잠재적 위험 사항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위험들입니다. 익숙해진 위험들은 추가 급락이 발생하지 않으면 크게 힘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가 뭐 미국제 무기로 공격 당해서 러시아가 미국에 보복한다든지 그런 일들만 안 일어나면 전반적으로 이런 악재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입니다. 7월 28일까지 망각을 하려면 6월은 조금은 고개를 살짝 들어주는 그런 달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FOMC 때 살짝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하고 7월 28일 때 떨어져야만 아마 매도 치는 분들이 숏을 치는 사람들이 먹을 게 많을 거고 수익이 날 게 많다는 겁니다. 수익이 넣을 게 많고 그리고 수익이 먹을 게 많으면은 결국에는 그때도 조금 강하게 빠졌다가 올라오는 게 결국에는 매수를 함부로 들어왔던 사람들한테 호되게 당하게 하고 올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삼선 찍고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걸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 올라갈 거고 요거를 만들어 가는 타임이다. 이게 7월 22, 8일이지 않을까? 7월 20 뭐 5일부터 8일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모르는 거니까요. 이제 자기들이 이제 포지션 취하면서 메이저들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